안녕하세요. 혼글입니다. 한 일주일 만에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됐는데요. 오늘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그냥 한 주간 있었던 일, 그리고 제가 평소에 자주 하는 생각들로 얘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주 한 주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이번 주는 좀 게으름을 많이 피운 것 같아요. 일단 월요일에 드디어 사전 예약을 했던 화이자 백신을 맞았거든요. 백신을 맞은 첫날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어요. 팔이 조금 욱신거리는 거 외에는 정말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날에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오전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오후에 제가 카페 가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카페에 이동하는 순간부터 몸이 컨디션이 좀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내려서 카페에 도착한 다음에 앉아 있는데도 머리도 살짝 띵하고 팔도 월요일에 백신을 맞았던 날보다는 조금 더 욱신거리더라고요. 그래도 다른 백신을 맞은 분들에 비하면 저는 별탈 없이 잘 넘어간 것 같아요. 아마 지금 백신을 맞으신 분도 계실 거고 아직 접종을 안 하신 분도 계실 텐데 저도 지금 백신을 맞았긴 했지만 솔직히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이걸 맞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안 맞아도 아직까지는 괜찮은 건지. 델타 변이가 나와서 이제 확진자 수가 많이 늘면서 그게 제가 백신을 맞아야겠다고 결심한 가장 큰 이유였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지인이랑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 새로운 변이가 또 나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까지 그 변이에 관련된 뉴스는 읽지는 못했는데 일본에서 지금 그 변이가 상당히 빠르게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변이의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나온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코로나 백신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대요. 아니면 소용이 있어도 거의 효과가 미미하다고 그렇게 지인이 저한테 얘기를 해줬거든요. 부스터샷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고 지금 이 백신을 맞아도 한 번 더 맞을 수도 있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어쨌든 저는 1차 접종을 했기 때문에 2차까지는 맞을 거예요. 그런데 백신을 맞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한 감이 드는 거죠. 이게 정말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효과가 있을까? 물론 여러 연구 결과를 보면 확실히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에 감염이 돼도 좀 중증까지 갈 위험은 적다. 많이 예방해준다. 걸려도 죽음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 그것도 아직까지는 확실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코로나가 과연 언제까지 갈까? 라는 생각이 요즘은 많이 듭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아예 그런 거리 두기 제한을 다 없애고 정말 예전처럼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그것 때문에 확진자 수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읽었던 뉴스를 보면 확진자 수는 많이 나오긴 하지만 이제 중증 환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수가 감소했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단순히 그것만 볼 건 아니죠. 확진자 수가 많이 나오고 처음에는 증상이 미미하다가 갑자기 중증으로 바뀔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 쪽에도 지금 의료진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다고 합니다. 병원에도 원래 공석이었던 그 병원 안에 병실들이 지금은 거의 한 90% 이상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코로나 확진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이유로 수술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환자들이 사용할 병실이 또 줄어들게 되고, 그러니까 제때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빨리 치료를 받으면 이제 좀
그런 아픈 곳들이 빨리 나을 수 있었던 분들이 이제 치료 시기가 늦어지면서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수 있는 그런 확률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무튼 이 코로나가 과연 언제까지 갈지, 어떻게 종식이 될지, 종식은 될지 여러 가지가 궁금해지는 그런 요즘입니다. 백신을 맞은 거 외에는 사실 이번 주에 저에게 큰 일은 뭐 그다지 없었어요. 이제 블로그 글 같은 경우에도 시간이 될 때마다 꾸준히 쓰고는 있고요. 독서하고 운동을 제대로 못했네요. 백신 맞고 나서 무리한 운동은 삼가해야 된다고 해서 이제 오늘 일요일 드디어 이제 좀 땀을 제대로 흘리면서 운동을 했더니 기분이 정말 상쾌합니다. 역시 사람은 운동을 주기적으로 계속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못해도 하루에 땀을 좀 흘려서 30분 정도는 운동을 해야 되지 않나. 그게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살면서 운동을 정말 안 하는 편이었거든요. 왜냐면 중학교 때 아토피를 정말 심하게 앓으면서 오히려 피부과 선생님이 저한테 운동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게 아토피 같은 경우에는 몸의 면역체계에 이상이 생겨서 오는 그런 질병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몸에 이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우리 몸에 있는 면역체계가 발동이 되잖아요. 근데 이 아토피라는 거 면역체계가 되게 예민해진대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몸에 들어오면 뭐 좋게 바뀔 수 있는 바이러스, 뭐 아니면 완전히 좋진 않지만 그래도 몸에 해롭지는 않은 그런 것들까지 이 아토피에 걸리면 면역체계가 너무 예민해지다 보니까 그냥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바이러스라고 인식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운동을 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도 운동을 하면 우리 몸에 있는 노폐물들이 땀을 통해서 이제 피부로 배출이 되잖아요. 근데 그 땀에 있는 노폐물들 안에 있는 그 안 좋은 것들도 피부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한다는 거죠. 아토피에 걸려본 적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이제 주변에 아토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보면 가장 공통적인 게 이제 피부가 엄청 간지러워진다던가, 즉 간지러워서 긁다 보면 좀 피부가 상해 있다던가 그런 걸 제일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이 아토피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오히려 땀을 많이 흘리면 또 너무 피부가 간지러울 수 있다. 긁으면 더 악화되니까 당분간 운동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되게 좋은 게 없었죠. 저희 학창시절은 아토피 때문에 피부가 뒤집어지는 데다가 사춘기 호르몬으로 여드름도 많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외모 콤플렉스가 아직도 어느 정도는 있어요. 이제 성인이 되고 뭐 운동도 조금씩 하고 사람들 만나면서 많이 나아지긴 했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확실히 학창시절의 그런 경험들이 아직까지 저한테는 트라우마처럼 남아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곳에 나간다던가 좀 주목받는 환경이 되면 긴장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사람들은 겉으로 티가 잘 안 난다고 저한테 얘기를 많이 해주는데 연기죠. 연기고 겉으로는 티를 많이 안 내려고 하기 때문에 표정이나 행동에서는 많이 티가 나진 않는데 긴장을 생각보다 되게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요즘 운동을 하면서도 제가 평소 긴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근육들이 정말 많이 뭉쳐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뭉쳐있고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기 위해서 요즘은 요가를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요가소년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참 좋더라고요. 일단 몸의 긴장을 풀어줄 수 있고 또 제가 앉아서 글을 쓰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스트레칭이 되게 필요한데 이걸 한번 하고 나면
사실 영상으로 볼 때는 동작들이 정말 쉬워 보이거든요. 근데 하면 영상에 나오는 그 분만큼 제가 동작을 따라가지를 못해요. 뭐 손을 뻗으면 손이 계속 부들부들 떨린다던가. 그래도 확실히 지금 한 2주 조금 넘게 요가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할 때보다는 좀 더 늘었다고 스스로 또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유연해졌거든요. 물론 아직 갈 길이 많이 멀긴 하지만 또 2주 동안 열심히 노력을 한 부분은 스스로도 인정을 해줘야 되니까요. 지금은 제가 요가를 아침에 일어나서 모닝 루틴으로 20분짜리 짧은 영상이 있는데 그거를 하고 있고, 오늘은 아까 산책을 갔다 오고 집에서 홈트로 근력 운동을 좀 한 다음에 승모근이랑 이제 뭉친 목과 어깨를 풀어줄 수 있는 영상을 또 보고 요가를 했어요. 근데 확실히 전문가분이 말씀을 해주시는 건 좀 다르다고 느낀 게, 일반적으로 하는 스트레칭이랑 그 특정 부위를 풀어줄 수 있는 스트레칭은 또 느낌이 달라요. 확실히 다들 왜 PT를 받고 비싼 돈을 내고 그런 좀 좋고 잘 가르쳐 주시는 강사분들을 찾으려고 가는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이렇게 직접 체험을 좀 하면서 좋다라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혹시나 저처럼 좀 몸이 평소 많이 굳어 계시거나 내가 좀 많이 유연하지 않은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요가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목요일에는 잠시 오전에 볼 일이 있어서 나가야 됐었는데, 저랑 카페를 정말 자주 가는 동생이 있거든요. 남자인 동생인데 그 친구를 오랜만도 아니긴 하죠.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되게 오랜만인데, 사실 아무리 못해도 한 2-3주에 한 번씩은 꼭 보거든요. 그러니까 따로도 보고 또 저나 그 친구가 또 같이 보는 무리도 있어서 그렇게 같이 보기도 하는데, 작년에는 정말 많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저도 일을 그만두고 쉴 때였고 그 친구도 막 이제 일을 그만두고 쉴 때여서 똑같이 실업급여도 받고 있었거든요. 정말 한 이틀에 한 번꼴로 같이 카페 가서 얘기하고 밥 먹고 이제 이런 시간들을 정말 많이 보냈던 그런 동생이에요. 어쨌든 목요일에 이제 그 동생을 만나서 카페를 갔는데, 항상 카페를 가면 저희는 정말 건전하게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아무래도 나이대가 그 동생도 20대 후반이고 저도 30대 초반이다 보니까 주로 연애나 결혼, 대인관계,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할지, 경제, 정말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동생을 제가 자주 보고 대화를 할 때 참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편견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대화를 하다 보면 누구나 성인이 되면 자기만의 기준이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과는 얘기를 하면 할수록 더 편하게 내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대화를 하다 보면 굳이 내가 이 사람과 더 얘기를 해야 될까? 내 얘기를 더 해도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뭘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더니, 저는 그게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기 주관의 뚜렷함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 주관이 얼마나 뚜렷한지에 따라서 말하는 방식도 조금씩 달라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주관이 상당히 뚜렷하고 어떤 사람은 아직까진 자기 주관이 제대로 형성이 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죠. 아니면 자기 주관이 원래는 정말 뚜렷했는데 어떤 특정한 사건을 겪으면서 그 주관이 흔들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각자의 차이도 있고, 말하는 방식도 정말 커요. 저는 제 이상형이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인데, 누구나 평소에는 말을 예쁘게 해요. 왜냐면
다른 사람에게 밉보이고 싶은 사람은 없으니까. 근데 제가 말하는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은 본인이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도 말을 예쁘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저는 정말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좋아하는 이유도 자기 주관이 뚜렷하지만 말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관 그대로 다 말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좀 더 부드럽고 순화해서 상대방에 따라서 조금 맞춰줄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거든요. 저도 아직까지는 그게 많이 부족한 부분이라 좀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확실하게 대화를 하다 보면 성향 차이도 느껴지는 게 저는 좀 감성적이고 그 친구도 감성적인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좀 더 이성적인 부분이 강하거든요. 그리고 직설적이고. 그래서 둘이 겪은 어떤 똑같은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확실히 대처하는 방법이 다르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저에 그럴 수 있다라는 마인드가 좀 깔려있는 사람이라서 그럴 수 있지. 나한테 피해만 안 주거나 다른 사람한테 꼭 피해를 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건 그 사람의 인생이니까 냅둬. 괜찮아. 본인이 겪어봐야 사람은 느끼고 그거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게 행동을 하는 게 또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조언을 하거나 관여하지는 않아요. 과거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현재는 관여하지 않는 쪽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동생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그 사람을 정말 내가 생각을 하고 위한다면 이런 것들은 얘기를 해주는 게 맞다 라는 입장이 좀 더 강해요.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느꼈을 때는. 그래서 그런 사람의 사고방식에 대한 차이가 느껴지는 것도 재밌어요. 앞으로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친구든 연인이든 가족이든 특히 30대 초반, 20대 후반 이쯤 나이를 먹으면 사실 누구를 만날 때 결혼 생각을 아예 안 하고 만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결혼을 생각하기 힘든 상황이더라도 그래도 그 시기쯤이 오면 내가 누구를 좋아하고 아니면 실제로 누군가를 만나게 됐을 때 이 사람과 결혼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는 것 같아요. 20대 초중반에 비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막연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냥 매 순간 어떤 특정한 상황, 좋든 싫든 뭔가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런 사람과 내가 결혼을 한다면 한평생 같이 살게 된다면 어떨까? 라는 생각들을 예전에 비해선 확실히 좀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결혼하고 싶다는 배우자의 기준이 분명히 다를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 왜냐면 제가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분명히 제가 눈치를 못 챘지만 남들이 봤을 때 저의 부족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말을 예쁘게 하고 있고 또 더 말을 예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도 저한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사실 저는 조금 회피형의 기질이 강하긴 해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요즘은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말을 더 하는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결혼을 해서 평생을 살 거라면 대화가 통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그 대화가 통하기 위해서는 말하는 방식도 중요하고 또 서로 간의 생각에 대해서 기준은 있지만 그걸 굳이 상대방에게 정답이라고 강요하지 않는 나는 나, 너는 너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랑 결혼을 한다면 되게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이상형은 어떨지 궁금하네요. 결혼은 현실이다 라는 말이 있죠. 물론 현실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제 성향 자체가 좀 현실적이기보다는 이상적인 부분이 강하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실을 배제할 순 없잖아요. 먹고 사는 건 눈앞에 닥친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이라던가 이 사람의 어떤 성향 같은 것들을 고려했을 때 저랑 맞지 않는 분들도 분명히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분들을 틀렸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죠. 이거는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거니까. 이런 사고방식이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하다고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나의 기준을 가지고 있되 이걸 상대방에게 강요하거나 요구하지 않고, 요구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구는 할 수 있지만 너무 강하게 요구하지는 않고 그저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을 해주는 것.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준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관계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분명히 나와 다른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공감이 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공감이 되지 않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공감이 되는 부분들은 문제가 없지만 공감이 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는 거죠. 애초에 저는 맞춰줄 수 있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사람마다 한계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사람을 주변에 둘 때에도 너무 많은 사람들을 두는 것보단 이 사람이 안 좋은 모습이 보일 때 내가 이 정도까지는 받아줄 수 있겠다라는 걸 본인 스스로가 좀 알고 필요하다면 관계를 정리할 필요도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정말 친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평소에는 정말 나랑 잘 맞아요. 장난도 같이 비슷하게 치고 개그 코드도 비슷하고 먹는 음식의 취향도 비슷하고 노는 방식도 비슷해요. 그런데 내가 항상 하는 고민이 뭐냐면 이 친구는 화가 나면 평소랑 180도가 달라진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평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대화가 잘 되는 이 친구가 화만 나면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그건 아니다. 잘못됐다. 너무 자기의 주장을 좀 강하게 얘기를 한다.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이런 친구가 주변에 있다면 관계를 유지를 하실 건가요? 아니면 하지 않으실 건가요? 각자의 생각이 다르시겠죠. 만약 저라면 좋을 땐 좋지만 좋지 않은 모습이 정말 맞지 않는 건 언젠가는 한번 크게 부딪힐 일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를 아예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를 하는 게 정답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사람과 너무 많이 친해지는 건 오히려 나한테도 굉장히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얘는 내가 어떤 얘기를 하든 받아줄 거야. 왜냐면 친하니까. 이런 무의식적인 생각들을 나의 행동이 오히려 이 친구한테 그런 생각을 하게끔 심어줄 수도 있는 거라고요. 그러다가 이 친구가 정말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런 자기의 본능적인 모습을 보였을 때 이 친구의 막연한 생각은 그래, 너는 여태까지 내 얘기를 잘 들어주고 맞춰줬으니까 받아들여주겠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 당연히 또 놀랄 거란 말이죠. 여기서부터 약간의 서먹함이 존재할 수 있어요. 물론 그게 내가 이유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이 이유일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문제를 풀어가는 상황에서 일단 평소 너무 극단적인 모습들이 나온다는 건 그 사람도 분명히 나에게 보여주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간관계든 거리감이 어느 정도는 필요한 거지만 특히나 이런 친구와는 정말로 여러분들의 정신 건강과 멘탈을 위해서 진짜 일정 기간의 그런 거리감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마냥 또 받아주시면 안 돼요. 왜냐면 그런 행동들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상대방한테 좀 막연한 기대감을 심어주게 할 수도 있고, 내 이미지를 내가 그렇게 만드는 거일 수도 있어요. 나이를 먹을수록 좀 많이 드는 생각이, 의도적으로라도 내가 한 번씩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 왔을 때, 아니면 굳이 껄끄럽지 않고 내가 참아줄 수 있더라도 얘기를 해야 될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내가 받아줘야 되고 어디까지 내가 맞춰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나는 원래 이거보다 더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야. 하지만 사람은 어쨌거나 익숙해지면 당연하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동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해줄 수 있지만 의도적으로 조금 그런 부분들을 자제하려고 저는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해야 상대방도 내가 이 사람은 착하긴 하지만 나의 말을 잘 들어주기는 하지만 마냥 다 받아주는 사람은 아니다. 조금 어떤 사람이든 간에 내가 화를 낸다면 얼마든지 화를 낼 수 있어 라는 그 정도의 인식은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게 본인 스스로도 더 편하실 거예요. 이게 저도 참 잘 안 되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더 줄 수 있는데 왜 참아야 돼? 라는 생각을 처음에는 저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주면 줄수록 어쩔 수 없이 모든 사람은 다 받는 것에 조금 익숙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성이든 동성이든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 호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쉽지 않은 사람이어야지 조금 더 호감을 느낀다는 거죠. 좀 방식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로또를 사는 이유는 왜일까요? 당첨금이 정말 높죠. 몇십억 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당첨 확률은 정말 낮아요. 사실 5,000원이라는 그 돈을 투자를 했을 때 내가 그 6자리의 번호를 다 맞힐 확률은 사실 거의 없죠. 그런데도 우리가 로또를 사는 이유는 혹시나 하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이 사람이 굉장히 매력이 많고 내가 분명히 못 사귈 거라는 걸 알아. 이 사람은 나한테 호감을 느끼지는 않을 거야. 그런데 혹시라도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생각을 들게 만드는 이유가 그만큼 이 사람이 내가 가지기 힘들고 다가가기 어렵고 하지만 매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될 거라는 걸 알면서도 계속 사람이 다가갈 수 있게 만드는 거라는 거죠. 너무 쉬운 것도 너무 어려운 것도 적당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그게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든지 적당히. 또 이렇게 오늘도 주저리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의 30분 동안 또 혼자 얘기를 했네요. 일요일인 오늘 다른 지역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있는 동네는 날씨가 오랜만에 괜찮네요. 구름이 조금 끼어있긴 하지만 비도 오지도 않고 날씨도 선선하고 드디어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이제 추석도 한 2주 정도 남았는데 다들 주말 동안 몸 관리 잘 하시고 푹 쉬시고 하루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혼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